안녕하세요. 시설연구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이 별로라고들 얘기하시고 이 직업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급여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의 급여에 대해서 전기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 현직자로서 시설관리 전기 안전관리자는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급여가 적다면 실제로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시설의 급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에 6년을 이어오던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결국 망하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내가 만삭이 되고 나서야 사회에 나와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때는 월급 200이라도 벌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칼퇴가 되는데 월급이 나중에는 300은 된다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시설관리에 입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설관리라는 직업에서 4년간 직접 일을 해보니까 급여가 적은 것도 적은 대로 단점이고 거기에 다른 단점들도 많은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 직업은 시간이 많고 항상 칼퇴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잘 생각해보면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일은 일대로 편하게 하면서 월급도 아주 적지 않은 월급으로 그것도 정년이 지나서도 어느 정도는 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 시간에 시간 여유가 있고 1년에 하루 이틀 빼고는 칼퇴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직업들에는 보기 힘든 시설이 가진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자격증이 따고 싶으면 업무 시간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고정해 놓고 그 루틴대로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보든 재테크 공부를 하든 공무원 경력 채용을 노려보든 일하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안전관리자든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든 이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많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어도 고정소득은 고정소득대로 꼬박꼬박 받으면서 워라밸은 워라밸대로 누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 직업 중에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뭔가 다른 걸 더 하려는 사람에게는 시설에서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직업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저같이 아무런 사회 경력이 없던 사람도 진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 전기 안전관리자의 급여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급여가 많은 직업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급여가 많은 직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직업에서 경력을 쌓고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경력에 맞게 급여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처럼 직업 난민이 됐거나 제2의 직업을 찾는 지인들이 있으면 저야 이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 지인들에게 시설관리라는 직업도 있으니 한번 알아는 보라고 추천을 하지만 급여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도 꼭 덧붙입니다. 시설관리는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전기 안전관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교대 근무 형태에 따라 시설 종류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급여 차이가 좀 있기는 해도 그래도 입문자가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서는 못해도 250만 원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선임을 걸고 전기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적게는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하는 일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급여 자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시설관리 전기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놓고 다른 직종의 급여와 비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연봉 1억, 6천 이상의 직업들과 시설관리를 비교하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스펙도 갖춘 이들이 가는 직종과 우리같이 사회초년생 취급을 받는 무경력자들이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해서 진입하는 시설관리를 서로 동일선상에 놓고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비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시설보다 더 나은 직종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설에 오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시설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직업은 어디까지나 저같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이지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의 선택지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설관리의 급여를 얘기할 때는 실제로 앞에 몇 가지 조건을 붙여야 하고 그 조건들을 붙여서 다시 급여에 대해 얘기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전기안전관리자는 뒤로 제쳐두고 시설관리라는 직업의 입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보다 더 나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되지도 않던 사업을 6년이나 질질 끌다가
아무런 경력도 기술도 없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사회에 나왔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연봉 5천을 주겠다는 회사는 당연히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봉 5천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이나 스펙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이 망한 후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저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는 30이 넘은 사회초년생 아무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직업과 시설 관리를 비교하려면 저 같은 무경력자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직종들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비교입니다. 물론 무경력자가 갈 수 있는 직업들 중에도 시설관리 전기 안전관리자보다 급여가 많은 직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경력자가 갈 수 있는 직업 중에는 택배도 있고 배달도 있고 중고차 판매, 노가다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이 직업들에서 열심히만 한다면 시설에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는 것보다는 더 벌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택배, 배달 같은 직업들과 시설관리의 차이는 일단 위 직업들은 소득의 성격이 월급이 아니고 하는 만큼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시설관리는 월급이라 일단 급여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는 이 계통 자체가 매월 받는 최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위의 직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시설관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득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 만큼 버는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직업이 월급이 정해져 있는 시설관리 같은 직업보다는 급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조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업무의 강도와 워라밸은 어떤지를 말입니다.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면서 시설은 시간이 많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모든 영상에 반박 댓글을 받지만 시간이 많다는 얘기에도 역시나 반박 댓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반박 댓글을 쓰신 분의 요점은 본인이 여러 시설에서 일을 해봤는데 한가한 시설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한가한 시설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저는 시설에 입문하고 나서 지금이 세 번째 시설인데 제가 다녔던 시설은 전부 한가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시설에 처음 입문했을 때 때마침 첫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육아를 하느라 집에서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시간이 좀 널널한 편이었고 그래서 시설 과장님에게 일 없는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면 책 펴놓고 공부를 좀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다행히 해도 괜찮다고 하길래 회사에서만 공부를 해서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저는 머리도 좋지 않고 끈기도 없어서 취득하는 데는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일 없는 대기 시간에 휴대폰 영상 보거나 게임하는 건 아무 말 안 하면서 공부는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은 그런 곳은 자격증 따고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널린 게 시설인데 굳이 그런 분위기에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일 내팽개치고 공부만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을 제외한다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게끔 오히려 공부를 권장하는 진짜 직원들을 생각하는 곳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다녔던 시설 세 곳 모두 공부를 권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공부 못하게 하면 굳이 못하게 하는 사람더러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암기 내용 정리해서 휴대폰에라도 넣어서 그렇게라도 틈틈이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조용히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시설이 바쁜 직업인지 한가한 직업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해보면 시설에는 바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닌 시설들처럼 한가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는 바쁜 시설도 있고 한가한 시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가한 시설이 있는 건 사실이니 한가한 곳이 있다고 치고 한가한 시설은 그러면 얼마나 한가한지 보자면 저의 경우에는 저는 현재 일근직이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인데 교대 근무자에 비해서는 일이 좀 많긴 하지만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 날이 있고 일이 많은 날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평균 잡아보면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일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시간이 꽤나 널널한 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도 회사에서 유튜브 전기 채널들 영상을 보고 지금 이 유튜브 원고도 쓰고 책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직업은 야근도 없고 연장 근무도 없습니다. 간혹 사고가 터지면 퇴근이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녁 6시가 딱 되면 1분도 지체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날이 99%입니다. 퇴근은 로켓 배송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 전기 안전관리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무경력자들이 갈 수 있는 다른 직업들과 다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전기 공사업체에 들어가서 노가다를 뛴다면 처음에야 시설관리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늘면 시설관리와의 연봉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다만 노가다라는 직업과 시설관리는
환경이 전혀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노가다의 경우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고 또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방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출퇴근 거리가 들쭉날쭉인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외부에서 일을 해야 하고 먼지를 한가득 먹는 건 덤인데다가 전기 공사든 뭐든 건축 현장 일은 주 6일, 주 7일을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작업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며 워라밸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시설 관리가 노가다에 비해 급여가 적은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감안한다면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은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많은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안전관리자의 급여가 적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직업의 급여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무경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직업들은 어느 방향으로든 노력만 한다면 시설 이상의 급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시설의 급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만 받으면 됐다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직업의 장점은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남는 시간을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자기 개발을 할 수도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직업까지 가지 않아도 시설 관리에서도 열심히 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으며 다음 스텝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의 절대적인 급여는 낮은 게 맞지만 무경력자들의 선택지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반영해서 본다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급여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현직자로서 이제 2년 후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이 갖춰지고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70세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2의 직업을 고민할 시기는 지나갔고 급여가 적어서 문제지 70세까지는 일단 내 수입이 영원히 될 일은 없게 됐다는 게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급여가 적어서 고민인 것과 급여가 아예 없어서 고민인 것은 고민의 깊이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최악의 상황은 이미 면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